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걱정이 조금씩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연세가 많아지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생활하시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 같은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는 걸까? 이럴 때 꼭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처음 접하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구조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는 걸까? 우리 부모님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구조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처음 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신체 활동을 하거나 가사 활동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그리고 요양원 입소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를 하기 어렵거나 몸을 씻기 힘들거나 외출이나 이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전문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장기요양 등급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떻게 나뉘어 있을까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어르신의 신체 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해 결정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장기요양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구조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등급 체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1등급은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상태이고 5등급은 비교적 가벼운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장기요양 등급은 단순히 나이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실제 생활 상태와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 인정 점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방문조사에서는 어르신의 실제 생활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하기, 옷 입기, 세면과 위생관리, 화장실 이용, 이동 능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같은 항목들이 평가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계산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신청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보통 신청을 하면 약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 결과가 통보됩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 안내자료 2025년 기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어르신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먼저 1등급입니다. 1등급은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거동이 매우 어렵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원 입소나 방문 요양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등급입니다. 2등급은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동이나 위생관리 식사 같은 부분에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3등급입니다. 3등급은 일부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방문 요양이나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4등급입니다. 4등급은 비교적 가벼운 단계이지만 일상생활 일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입니다. 5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등급입니다.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어 있어도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렇다면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도 달라질까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 범위와 급여 한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즉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 이용 시간, 요양원 이용 가능 여부, 월 이용 한도액 같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급여는 일반적으로 1등급과 2등급이 기본 대상입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재가 서비스 이용이 권장됩니다. 다만 가족 돌봄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설 이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비스 이용 시 일정 비율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며 가족이 대신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최종 등급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요양원에 들어가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 이용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서비스는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직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사회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해질 때 이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뉘며 숫자가 낮을수록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일상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어르신이 있다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 주세요. 앞으로도 알기 쉽고 믿을 수 있는 복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